안녕하세요. 오늘은 70살 정순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주와의 작은 갈등에서 시작된 할머니의 특별한 깨달음, 함께 만나보실까요? 새벽 6시, 작은 시골 마을에 첫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한옥 기와지붕 위에는 아직 새벽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천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었을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모서리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둘러보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이 꽃이 어제보다 더 폈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꽃잎을 살짝 어루만지는 그 손길이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가 담겨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구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릿느릿하지만 꾸준히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상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금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 늦으면 안 돼. 그것이 그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고 남편에게도 그런 말을 자주 했었지요. 성공하려면 앞서가야 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남들과 비교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이 자신에게 맞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었지요.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이제는 산책이 되었습니다. 화분의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물을 주는 것도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체통에 신문이 꽂혀 있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지요. 걸음걸이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기도 했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불편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담장 아래 작은 개미들이 줄지어 다니는 모습, 처마 밑에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미, 마당 한쪽에서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풀들까지 모든 것이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집어들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였지요. 아직 잠든 집들,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 골목길을 걸어가는 몇 명의 사람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참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이겠지요. 급할 것 없는 시간들, 그러나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들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신문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해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마당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손주 민호가 전화를 걸어올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 영자 할머니가 차 한잔 하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신문을 읽다가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놀러 온다고 했지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과 몇 개와 김치,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간식거리는 없었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지난번 민호가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본 아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사과만 있냐고, 딸기나 포도는 왜 안 사느냐고 투정을 부렸었지요. 그때는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슈퍼에 나갔습니다. 요즘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는 있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지요. 하지만 가게에 도착해서 과일 코너를 둘러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기 한 팩에 10,000원, 포도 한 송이에 8,000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한 달 용돈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처지에서는 매번 이런 과일을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주에게 빈손으로 올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민 끝에 사과를 몇 개 더 골랐습니다. 가장 싱싱하고 빨간 사과들을 골라 봉지에 담았지요. 적어도 맛있는 사과라도 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엇이든 사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현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손주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오후 2시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이하며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깎았지요. 예쁘게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본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또 사과만 있다는 표정이었지요. 할머니는 그런 손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과일과 간식에 익숙했거든요. 친구들 집에서는 늘 새로운 과일과 과자가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 집에만 오면 똑같은 사과뿐인 것이 아쉬울 만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가 사과를 한쪽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불평하지 않고 잘 먹어주었지만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요. 저녁을 함께 먹고 민호를 집에 보낸 후 할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지요. 연금으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도 빠듯한데 매번 비싼 과일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호가 올 때마다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무력해진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젊을 때는 손주들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할머니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더 큰 문제는 손주와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사과는 여전히 냉장고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과일이지만 할머니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요.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너무 구식인 것은 아닐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내일은 다르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싼 과일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손주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물질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까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였지만 그 속에는 노년의 현실적 어려움과 가족관계의 복잡함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할머니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지요. 민호가 다음 주말에 또 온다고 전화를 했을 때 할머니는 예전 같지 않은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동네 슈퍼를 오가며 과일 가격을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할인하는 것이 있나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요. 사과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매번 똑같은 것만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용돈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기를 아껴 쓰고 가스도 절약했지요. 시장에서도 가장 저렴한 반찬거리만 골라 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도 손주가 원하는 과일들을 자유롭게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 났던 것입니다. 수리비로 1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할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동안 손주에게 줄 간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찬 물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현실이 이처럼 팍팍한 줄은 몰랐지요. 보일러를 고치고 나니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산기를 꺼내 이번 달 지출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료, 가스료, 식료품비를 빼고 나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민호의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민호가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 집은 재미있는 게 많은데 할머니 집은 늘 똑같다고 투정을 부린다는 것이었지요. 할머니의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손주에게 외면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사랑까지 의심받아야 하는 건지 서글펐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지요. 모두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산책도 시간을 줄였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었지요.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즐겁게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는 손주에게 흔쾌히 사주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는 자신이 무능해진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젊을 때는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무릎도 더 아팠고 입맛도 없었지요. 평소 즐기던 신문 읽기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고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지요. 그때는 무엇이 행복이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였던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마음의 교감이 더 소중했던 거지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비싼 과일을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특별한 것들 말입니다. 할머니는 사진첩을 덮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접근해 보자고요. 물질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할머니만의 방법을 찾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답은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어젯밤 사진첩을 보며 깨달은 것을 실천해 보려 했습니다. 먼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 때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지요. 과일 대신 할머니가 어릴 때 즐겨 먹던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손주의 대답은 의외로 호기심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 밀가루와 설탕, 참기름을 샀습니다. 비싼 과일 대신 전통 과자를 만드는 재료들이었지요. 총 비용은 딸기 한 팩보다도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추억은 훨씬 값진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오래된 레시피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약과 만드는 법이었지요. 수십 년 만에 다시 해보는 일이라 손이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간식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 달콤했었지요. 사랑이 들어간 음식은 재료의 값비싼 정도와는 상관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민호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민호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반죽을 만지며 점차 재미있어 했지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반죽을 빚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이런 과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할머니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는지 이야기했지요. 민호는 처음 듣는 가족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민호는 신기해했습니다. 작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며 황금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지요. 시중에서 파는 과자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완성된 약과를 꿀에 적셔 접시에 담았습니다.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함께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었지요. 민호는 한 입 베어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콤한 맛도 좋았지만 할머니와 함께 만든 과정이 더 즐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 주부터 할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민호가 올 때마다 새로운 체험을 준비했지요. 어떤 날은 함께 화분에 꽃을 심었고 어떤 날은 옛날 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정성이 담긴 시간들이었지요. 민호도 점점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네 친구 영자 할머니가 찾아온 날이었지요. 평소보다 우울해 보이는 영자 할머니를 보며 정순 할머니는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두 할머니의 고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지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영자 할머니도 정순 할머니가 민호와 함께했던 경험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손주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지요. 두 할머니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할머니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되었지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함께 나누니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실수담을 나누며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겪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웃음이었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호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진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이도 더 편안해했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없었지만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려운 시간도 함께 나누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두 달이 흐른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순 할머니의 작은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친구 하나를 데려왔고 영자 할머니도 손녀와 함께 놀러 왔지요. 아이들은 할머니들이 가르쳐준 비석치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지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옛날 놀이에 흥미를 보이고 할머니 집을 재미있는 곳으로 여기게 된 것 말입니다. 냉장고에는 여전히 사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식혜와 함께 깎은 사과, 아이들과 함께 구운 고구마,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자랑하기도 했지요. 할머니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변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지요.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터득했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영자 할머니와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서로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격려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동네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했지요. 정순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할머니 서너 분이 돌아가며 집에서 만났지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손주들과 소통하는 방법,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건강관리 노하우까지 각자의 작은 비법들이 모여 큰 힘이 되었지요. 정순 할머니는 자신의 약과 만들기 경험을 나눴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만의 특별한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지요. 어떤 분은 손뜨개질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분은 전래동화 들려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지요. 민호와 함께 심었던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처럼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주름은 그대로 있었고 백발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전보다 더 환해 보였지요.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졌다고요. 화려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도 진짜 소중한 것들은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웃음과 추억, 그리고 작은 친절들. 그것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신기한 것들이었지요.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살며시 윙크를 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장난스러운 윙크였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였습니다. 그 윙크 속에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사도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들조차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위기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지요. 민호가 새로 배운 놀이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영자 할머니와 함께 동네 할머니들을 위한 김장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속도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걸음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었지요. 급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도 않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찾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마당에서 바라본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별빛 아래 서서 조용히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은 작은 행복들에게, 함께 웃고 울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해가는 여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진실을요. 정순 할머니처럼 오늘 하루도 작은 행복 하나씩 찾아가시길 바라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윙크 한번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